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NBA 공식 홈페이지가 선정한 동부 컨퍼런스 선수 탑10, 이 탑10을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멋대로 지은 건 아니고요. 네, NBA 공식 홈페이지가 선정한 25-26 시즌 동부 컨퍼런스 선수 파워랭킹 탑10입니다. 자, 먼저 10위는 애틀랜타 호크스의 트레이 영입니다. 1998년생 9월 19일생이고요. 그리고 185cm의 아주 키가 작은 선수이지만 폭발적인 득점력과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을 자랑합니다. 자, 지난 시즌은 건강까지 입증했죠. 76경기 뛰면서 36분 동안 활약을 했으니 출석률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더블 달성했고요. 24.2득점 하면서 11.6어시스트, 필드골 성공률 떨어지고 3점 효율 낮지만 이 정도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죠. 자, 연봉을 살펴보면 25-26 시즌 46밀, 26-27 시즌 49밀이고요. 2027년 여름에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됩니다. 자, 지난 시즌 총 880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단일 시즌 구단 최다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그리고 평균 11.6어시스트, 리그 어시스트 전체 1위였고요. 턴오버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355개의 턴오버, 리그 실책 1위였는데 ATR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거의 2.5대 1이 안 됐습니다. 자, 하지만 한 경기에 30득점과 20어시스트와 3점 슛 5개를 동시에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 NBA 최초의 기록이었고, 애틀란타의 팀 성적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올 여름에 애틀란타가 굉장히 장사를 잘 했죠. 포르징기스, 니킬 알렉산더 워커 데려왔고요. 네, 그리고 젤런 존슨까지 어깨 부상에서 완벽히 돌아온다면 트레이 영의 애틀란타는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의 파워랭킹 탑10, 트레이 영이 10위에 뽑혔고요. 자, 9위는 칼 앤서니 타운스입니다. 타운스는 지난 시즌이 생애 첫 동부 컨퍼런스 소속이었죠. 그동안 미네소타에서만 활약을 했었고요. 1995년생이니까 최전성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장도 좋고 팔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2m 22cm니까. 자, 하지만 신체 조건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지난 시즌 72경기 35분 동안 활약을 했었고, 트레이 영과 비슷하게 더블 달성했습니다. 어시스트 3.1개를 또 새겼었고요. 무려 야투가 52.6%, 3점이 42%, 자유투가 83%니까 슈팅을 던지는 빅맨 가운데에는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봉은 다음 시즌 53.1밀, 26-27 시즌 57밀, 27-28 시즌 61밀이니까 굉장히 큰 계약이 남아있죠. 미네소타가 타운스를 판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 시즌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평균 12.8리바운드는 전체 2위였습니다. 1위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였고요. 이적하자마자 소속팀 뉴욕 닉스를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로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올스타 및 서드팀에 뽑혔으니 이적하자마자 좋은 활약 펼쳤고, 그리고 감독이 마이크 브라운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타운스 본인의 기량, 현재 나이, 그리고 뉴욕 닉스와의 궁합 등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순위는 납득이 갑니다. 자, 그리고 8위는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지난 시즌 63경기 뛰었고요. 34.3분을 활약을 했습니다. 65경기를 초과해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올 NBA 팀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만 활약은 굳건했고요. 다만 제일런 브라운은 몸값이 비싼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 53.1밀, 26-27 시즌 57밀, 27-28 시즌 61밀, 28-29 시즌 64.9밀이니까 계약이 길게도 남아있는데 거의 연평균 60밀입니다. 자, 24-25 시즌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평균 어시스트 4.5개, 커리어 하이였고요. 이 제일런 브라운의 약점이 자유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자유투 커리어 하이, 물론 76.4%가 그렇게 훌륭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커리어 최고 기록을 새로 썼고요. 3년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 또 지난 5년 동안 4번이나 별들의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8위에 선정이 됐고, 제이슨 테이텀은 다음 시즌에 뛰지 못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겠죠. 자, 7위는 클리블랜드의 에반 모블리입니다. 2001년생이니까 엄청나게 젊은 선수고 2m 11cm, 그리고 팔 길이 2m 24cm의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은 건강을 입증했죠. 71경기 뛰면서 30.5분, 18.5득점, 9.3리바운드, 3.2어시스트, 블락샷 1.6개였고요. 필드골 3점, 전부 다 훌륭했습니다. 자유투도 72.5%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빅맨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괜찮은 수준이죠. 자, 그리고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다음 시즌 46.4밀, 그리고 26-27 시즌 50.1밀,
그리고 53.8mm, 57.5mm, 2930 시즌은 61.2mm까지 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30년에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고요. 자, 지난 시즌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디포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비 수상을 받게 됐고요. 이는 클리블랜드 구단 역대 최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비 퍼스트 팀 커리어 두 번째 선정이 됐고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고 세컨 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점은 평균 1.2개를 넣었는데 이것도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러니까 모블리는 지난 시즌 수상복도 좋았고 활약도 훌륭했고 출석률에도 충실했죠. 아주 훌륭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6위 저는 좀 갸우뚱한데요. 조엘 엠비드입니다. 조엘 엠비드는 뭐 건강했을 때의 엠비드 무시무시하죠. 일단 신장도 2m 13에다가 윙스팬 2m 27cm입니다. 자, 하지만 지난 시즌 19경기 뛰면서 30.2분 그리고 23.8득점, 8.2리바운드, 4.5어시스트. 다른 선수였더라면 훌륭한 성적일 수 있지만 엠비드였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필드골 3점 전부 다 형편없었습니다. 다음 시즌 55.2밀, 2627 시즌 57.9밀, 2728 시즌 62.5밀, 2829 시즌 67.2밀까지 받습니다. 와, 계약도 무지막지하게 오래 남았는데 계약이 끝날 때면 엠비드 36살입니다. 지금보다 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보는데 지난 시즌 주요 이슈는 왼쪽 무릎 부상 및 수술 때문에 시즌을 조기에 접었습니다. 야투와 3점, 부상을 달고 뛰다 보니까 커리어 최저였고요. 엠비드가 데뷔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에 총 뛴 경기 수가 452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출석률이 그냥 50%였던 거죠. 커리어에서 900경기를 뛸 수 있었는데 450경기 뛴 거니까 진짜 출석률이 형편없습니다. 엠비드가 6위다. 아직까지 조엘 엠비드는 트레이닝 캠프와 시즌 개막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나치게 높게 잡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5위는 디트로이트의 영건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2001년생의 영건이고요. 신장이 6m 7이니까 2m 1cm, 팔 길이도 괜찮습니다. 2m 13cm고 지난 시즌 무려 70경기에 나섰습니다. 35분 뛰면서 26.1득점, 6.1리바운드, 9.1어시스트 아주 다재다능했죠. 필드골 47, 3점 35.6%, 자유투 84.6%니까 슈팅의 재능이 없지도 않습니다. 자, 연봉은 얼마 전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2526 시즌 46.3밀, 그리고 50.1밀, 2728 시즌 53.8밀, 2829 시즌 57.5밀, 그리고 2029 30 시즌 61.2밀, 그리고 2030년 여름에 완전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지난 시즌의 커닝햄은 모든 면에서 커리어 하이였고요.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했죠. 그리고 트리플 더블을 무려 9번이나 달성했습니다. 3경기 내리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디트로이트가 그랜트 힐 시절 이후에 좀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케이드 커닝햄이 그 계보를 잇고 있고요. 득점 및 어시스트, 3점 시도 개수, 성공 개수, 자유투도 마찬가지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요. 덕분에 지난 시즌 첫 올스타, 그리고 NBA 서드팀 선정, MVP 득표 7위에 오르는 동시에 팀을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끌었죠. 커닝햄은 충분히 다음 시즌 동부 컨퍼런스 선수 파워랭킹 탑5 안에 들만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4위는 파울로 반케로입니다. 올랜도 매직의 에이스고요. 2002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죠. 팔이 길진 않습니다만 빅 윙으로서 2m 8cm 113kg의 신체 조건은 예술이고요. 자, 지난 시즌 우측 옆구리 부상 때문에 46경기밖에 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뛸 때만큼은 위력이 대단했었죠. 평균 25점 넘겼고 리바운드 7.5개, 어시스트도 5개 육박했습니다. 3점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은 분명히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는 있지만 이제 3년 차고요. 자, 2526 시즌은 루키 스케일 마지막 해입니다. 15.3밀. 하지만 올해 연장 계약 맺었죠. 2627 시즌 41.4밀, 44.7밀, 48밀, 29-30 시즌 51.3밀, 30-31 시즌 때 54.6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UFA가 되니까 저 때도 나이는 20대인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지난 시즌 주요 이슈, 우측 옆구리 부상 때문에 34경기를 쉬었습니다만 이 와중에 득점 및 리바운드, 자유투 시도 전부 다 커리어 하이였고요. 단 리그 데뷔 3년차 만에 평균 25점 이상을 넣는 스코어러로 거듭났습니다. 자타공인 올랜도의 1옵션, 그리고 연장 계약을 선물 받았죠. 자, 그리고 3위는
도노반 미첼입니다. 1996년생으로서 최전성기에 놓여 있고요. 지난 시즌은 건강하기도 했습니다. 71경기 31.4분 뛰면서 24득점, 4.5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그리고 3점, 36.8%. 기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동부 컨퍼런스 1위 팀이었고 미첼은 본인의 개인 기록보다는 팀 성적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탯은 하락했죠. 하지만 위력은 그대로였고요. 25-26 시즌 46.3mm, 26-27 시즌 50.1mm, 27-28 시즌이 53.8mm인데 얼마 전에 레이커스와 연장 계약을 맺은 루카 돈치치처럼 지금 남아있는 계약 형태는 2+1입니다. 그러니까 2027-28 시즌이 플레이 옵션이고요. 여차하면 2027년에 F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고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MVP 득표에도 9위에 올랐고요. 자, 그리고 데뷔 이후에 8년 연속 평균 2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루키 시즌 때 평균 20점, 그리고 8년이 흘렀는데 단 한 번도 평균 2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도노반 미첼은 그냥 보증 수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노반 미첼도 저는 이 순위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도노반 미첼과 동갑내기인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마찬가지로 1996년생이고요. 188cm의 키가 크지 않은 선수인데 심지어 팔도 짧습니다. 193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체 조건의 핸디캡을 빼어난 기량과 탄탄한 기본기와 넘치는 파워로 이겨내고 있죠. 자, 지난 시즌 딱 65경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35.4분, 평균 26득점, 어시스트 7.3개를 기록을 했고 이 브런슨의 제일 큰 강점은 키가 작지만 효율이 좋다는 점이죠. 48.8%, 야투 3.38.3%니까 아주 훌륭했습니다. 심지어 계약도 염가입니다. 10년차 맥스를 위해서 물론 빠르게 계약을 맺은 부분은 있지만 다음 시즌 연봉 35밀 안 되고요. 다다음 시즌 연봉 37.7밀, 27-28 시즌 40.5밀, 그리고 28-29 시즌 43.3밀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묶여 있죠. 그리고 지난 시즌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클러치 선수상을 받았고요. 당연히 올스타 이름 올렸고 세컨팀 선정, MVP 득표는 무려 5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 덕분에 제일런 브런슨의 뉴욕 닉스는 25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죠.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야니스 아르토쿤보입니다. 1994년생으로서 이제는 노장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만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 지난 시즌 67경기 뛰면서 34.2분, 30.4득점,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6.5개, 블락샷 1.2개였고요. 필드골이 무려 60.1%. 자, 30점 이상을 평균 60%의 야투로 집어넣는 선수 역사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위력적인 스코어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연봉은 다음 시즌 54.1밀, 다다음 시즌 58.5밀, 27-28 시즌 62.8mm입니다. 당연히 연평균 60mm 이상 주고 잡아야 되는 선수 가운데 하나죠. 자, 지난 시즌 주요 이슈, 플레이오프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MVP 야니스의 몫이었고요. 당연히 평균 30득점이 넘는 엄청난 공격력과 더불어서 올스타 선정, 퍼스트 팀 선정, MVP 득표는 3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년 연속 팀은 부침을 겪었죠. 우승 이후에 야니스도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정규 시즌 기준으로 3년 연속 평균 3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꾸준하고 대단한 득점원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대부분의 저는 이 순위에는 동감합니다. 딱 한 명, 조엘 엠비드 빼고. 그래서 제가 아차상으로 3명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뱀 아데바요, 마이애미 히트의 에이스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음 시즌 37.1밀, 그리고 26-27 시즌 때부터는 연장 계약의 첫 해입니다. 48.7밀, 그리고 52.6밀, 56.5밀 받고 2029년 여름에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죠. 자, 지난 시즌 활약이 아쉽긴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아데바요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8.1득점, 9.6리바운드, 4.3어시스트에 수비를 잘하는 그 강점이 좀 너무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아데바요 본인이 스스로 판 무덤 성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바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명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 20점 이득점, 그 다음에 리바운드 7개, 그리고 필드골 52%, 3점 39%, 효율, 볼륨 다 예술이었고 인디애나를 대망의 파이널로 이끌었죠. 자,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 45.5밀, 그리고 2627 시즌 48.9밀, 2728 시즌 52.4밀을 받습니다. 싼 선수는 결코 아니죠. 자, 하지만 할리버튼이 없기 때문에 시아캄에 대한 의존도, 부담, 기록의 크기 전부 다 저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엔비드를 내리고 시아캄을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명의 대안은 올랜도 매직의 프란츠 바그너죠. 자, 프란츠 바그너 지난 시즌 24.2득점에 5.7 리바운드, 4.7 어시스트.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수비도 잘하고요. 보이지 않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2옵션인데 필드골은 괜찮습니다만 3점이 좀 약점이죠. 커리어 내내 루키 시즌 이후로 3점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자유투는 87.1%, 슈팅 메커니즘이 없는 선수가 아니죠. 자, 2526 시즌 38.7밀, 2627 시즌 41.8밀, 그리고 이듬해 44.8밀, 47.9밀, 51밀까지 올라갑니다. 바그너와도 당연히 올랜도는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저는 프란츠 바그너가 동부 컨퍼런스 탑10, 파워랭킹 탑10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기량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NBA 공식 홈페이지에 저런 선정이 아예 저는 얼척 없거나 어처구니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아데바요와 시아캄, 그리고 프란츠 바그너 중에 한두 명 정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따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NBA 공식 홈페이지가 선정한 다음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워랭킹 선수 탑10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목록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데바요, 시아캄, 바그너 이외에 이 선수는 넣어야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자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재밌게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도 하고 또 아래쪽은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날씨로 인한 피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데 구독도 함께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